가난한 소년에서 건설 황제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궈낸 사람. 그 이름 정주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시작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 눈 덮인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주영. 8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린 주영이는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냐? 밭이나 가서 일해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영이는 10살도 되기 전부터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등은 햇볕에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나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주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거기 가면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몰래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소는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시던 소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밤을 틈타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소를 팔고 그 돈으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역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이놈아, 거기 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소가 없어진 걸 안 아버지가 뒤쫓아 오신 것입니다. 주영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소 한 마리만큼이라도 벌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주영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지. 저 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어. 주영이는 속으로 다짐하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멀어지는 기차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주영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진 돈은 단돈 5원뿐이었습니다. 잠잘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거리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신문 배달, 막노동, 쌀가게 점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낮에는 쌀가게에서 쌀자루를 날랐습니다. 밤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불탔습니다. 더 배워야 해. 더 알아야 해. 주영이는 일하면서도 늘 관찰했습니다. 왜 저 가게는 손님이 많을까? 왜 저 사장님은 돈을 잘 버실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러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돈이다. 신용이 재산이다. 쌀가게 주인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주영아, 장사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손님이 다시 와야 해. 그러려면 믿음을 줘야 해. 그 말이 주영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신용. 그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1940년대 초 25살이 된 주영이. 그는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시대가 올 거야. 가게는 작았습니다. 직원도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쳐드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값도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돈 냄새야.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서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갔습니다. 주영이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난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해. 그때 내가 필요할 거야. 그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사를 짓고 창고를 만들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감을 받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큰 일을 할 거야.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는 37의 나이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을 세웠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도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의 꿈은 컸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내 꿈이야. 저 공사는 한강 다리 복구 공사였습니다. 전쟁으로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큰 회사들이 모두 지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작은 회사가 무슨 다리를 놓아? 하지만 주영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약속한 기한 안에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소? 주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결국 현대건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영이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인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님, 쉬셔야죠. 아니야, 나도 함께 일해야지. 밤에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이 감동했습니다. 저 사장은 다르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가 부족했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담보가 없잖소. 주영이는 은행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게는 신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소? 주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은행장은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빨랐습니다. 개통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도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주영이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 그날부터 현대건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심지어 외국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지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영이가 나섰습니다. 카카, 제가 하겠습니다.
정 사장, 정말 할 수 있겠소? 하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주영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결심했습니다. 좋소. 정 사장을 믿겠소. 1968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2년 반 안에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영이는 직접 불도저를 몰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네. 우리도 힘내자. 산을 깎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자재가 부족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인부들이 다쳤습니다. 주영이는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돈을 구하러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재를 구하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친 인부들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공사 중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 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주영이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구출해 밤새도록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자책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더 안전하게 했어야 했어. 그래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과연 될까? 정주영이라면 해낼 거야.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개통식 날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사장, 고맙소. 당신이 기적을 만들었소. 주영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물류가 빨라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불가능은 없구나. 주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꿔야겠어. 1970년대 초였습니다. 주영이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조선업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배를 만든다고? 기술도 없는데,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 정주영이 미쳤나? 하지만 주영이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야. 배를 만들어야 해. 그는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배를 주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한 해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국 사장이 물었습니다. 조선소가 어디 있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장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거요? 주영이는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거기에는 거북선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DNA에는 배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영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영국 사장은 감동했습니다. 좋소. 당신을 믿겠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주영이. 하지만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조선소 부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울산의 바닷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냥 갯벌이었습니다.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갯벌에 어떻게 조선소를 짓습니까? 하면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갯벌을 메웠습니다. 땅을 다졌습니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주영이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1973년 드디어 울산 조선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영이는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할 때까지 해. 1974년 첫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이었습니다. 진수 식날. 주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배를 만들었어. 그 배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후 현대중공업은 세계 5위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주영이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건설 황제가 되었는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영이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세계로, 그리고 평화를 향해서 말입니다. 후반부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